안녕하세요. 오늘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 뉴스에 도배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하고요. 뭐 그러나 저러나 저 금투세 이야기 때문에 또 시장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어찌 또 삼성전자는 빌빌대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연말까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긴 한 건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나중에 눌러주셔도 좋으니까 좋아요 한 번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투세는 뭐 절대 못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기도 했었고 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예 뭐 주식을 거의 모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또 워낙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약간은 쫄리는 감이 없지 않았던 뭐 그런 정도였는데 아무튼 폐지로 결론이 잘 났고요. 그리고 저 금투세를 굳이 죽어도 해야겠다고 하던 진성준 아저씨도 당론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논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 얘기가 나와서인지 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워낙 못 오른 것도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뭐 오늘 시장이 괜찮았는데 코스피가 1.8 오르고 코스닥은 3.4 올랐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좋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금투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뭐 수급 때문에 더 불안하다 뭐하다 해서 이제 더 들어오기도 어려웠었던 코스닥에 좀 더 수급이 좀 자유롭게 들어왔던 것 같고 앞으로는 괜히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런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라고 싶은 그런 문제는 좀 안 나오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좀 올랐지만 어차피 올해 초에 대비하면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택도 없이 많이 올라야지 이제 그나마 남들 따라가는 정도도 하기도 참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지금 디커플링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반전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시장은 괜찮았는데 삼성전자는 0.69% 올랐습니다. 거의 뭐 안 올랐다 해도 할 말이 없죠.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0.69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6.48%뭐 이 정도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랐는데 얘는 0.69니까 뭐 택도 없죠. 이게 안 오른 거죠, 그냥.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결국은 뭐 HBM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외면을 받는 그런 중인데 오늘 6%가 넘게 오른 하이닉스가 지금 HBM3E의 16단을 내년 초에 샘플로 일단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8단이 이제 공급이 됐었고 12단이 이제 막 되는 거고 16단도 내년 초에 이제 샘플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HBM4 얘기가 요즘 나오죠, 그죠? HBM4가 원래는 이것도 이제 내후년인데 내년으로 뭐 앞당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엔비디아 측에서 6개월 빨리 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고 최태원이 이걸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지금 또 개발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 지금 퀄텍스트 얘기가 나오고 앉았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얘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이 HBM들을 좀 공급했던 날짜들을 생각을 좀 해보니까 HBM이 일단 뭐 3E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전 건 됐고 3E에 이제 8단이 나갔던 게 올해 이제 3월 달에 나갔던 거고 그리고 12단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죠. 12단이 10월 달에 양산됐고 뭐 하면서 이제 막 출하가 되고 있는 거고 16단은 이제 내년 초에 샘플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단이 내년 초 25년 초에 나올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HBM4가 원래는 이건 26년에 원래 나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앞당겨서 25년 하반기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뭐 콜테스트를 또 해야겠지만 하이닉스 측에서는 나름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냐? 일단은 뭐 나온 소식에서는 HBM3E의 이 퀄테스트 중에서도 퀄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라 퀄테스트 중에서도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라는데 이제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직은 사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전 세계 HBM 수요 중에 절반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기 절반 넘습니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름 삼성전자도 이 HBM의 이제 지금 3E에 8단이니 뭐 12단이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양산을 하고 있다고는 이제 사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는 못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AMD라든지 아니면 뭐 AWS라든지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있죠, 그죠? 요거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나가고 또 구형 제품은 이제 중국 쪽에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사실 이게 엔비디아에 못 나가면은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빡세게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는 그냥 엔비디아가 고객입니다. 나머진 뭐 딴 데는 줄 여력도 없어요. 이제 생산해가지고 엔비디아 거 맞추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엔비디아가 많이 사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저기다 이제 막 찔끔찔끔 팔고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제일 비싸게 사주는 엔비디아에다가 우르륵 그냥 다 내고 있으니까 이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삼성전자는 막 이래저래 여기다 이제 여기저기 팔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 꼴이라서 3등이잖아요, 그죠? 3등이면은 일단은 거의 남은 물량 꼬다리를 받는 느낌이라서 이게 단가를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얼마에 낼게라고 얼마에 너한테 납품을 할게 하는 것도 협상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아마 비싸게 못 받을 거라서 과연 엔비디아에 내 가지고 뭐 물량을 어느 정도 내보내긴 하겠지만 이게 영업이익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인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뭐 8단이니 12단이니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는 이제 납품을 하고 나름의 성과를 점점 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완전히 무슨 뭐 우리가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삼성전자는 HBM이 그냥 없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얘는 아예 틀려먹었어 이런 느낌으로 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AMD가 지금 이제 연말에 출시하는 또 AI 관련된 이 GPU가 있어요. 이 GPU에는 삼성전자의 그 HBM3 12단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제일 그래도 최신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탑재를 또 하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뭐 구멍이 났고 아예 없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HBM의 매출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어가지고 2분기보다 이제 3분기가 되면서 이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 이상 커졌다라고 이번에 사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컨콜에서. 그리고 서버형 DDR5도 한 15% 늘었다고 하고 서버형으로 나가는 SSD 이것도 낸드죠. 이건 이제 35%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은 분명히 뭔가 AI라든지 어떤 좀 고도화된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완전 뭐 그냥 완전 범용만 해가지고 걔는 뭐 돈도 못 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이닉스가 좀 유독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 유독 잘하고 있는 거지 대응이 워낙 좋았던 거지 또 나름 삼성전자도 그 방향으로 좀 늦었지만 잘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뭐 이익이 나는 것들이나 뭐 앞으로의 단가가 나오는 것들이나 해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지금 HBM 비중 자체를 D램 전체에서 한 17% 정도 났다고 해요. D램이 이만큼 있으면 한 이만큼은 이제 HBM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이게 2분기보다는 70% 이상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또 이제 차지하는 이제 HBM3 2의 비중이 이게 왜 이런 걸 봐야 되냐면 이게 올라갈수록 비싸요. 이게 단가가 비싸서 이 D램 전체 범용 D램이라는 건 싸단 말이에요. 이쪽 요 나머지 부분이 차지하는 건 싸요. 싸구려고 뭐 싸구려라기엔 좀 너무하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막 이익이 많이 남는 파트는 아니고 HBM이라든지 그 안에서 또 이제 HBM3E라든지 이런 게 단가가 세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반도체를 얼마나 팔았어 거기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얼마가 나왔어 우리 ASP 하는 거 있죠. 네, 그 얘기를 할 때 ASP를 높게 보면 뭐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 했을 때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게 얼만큼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훨씬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봐야 되는 건데 3분기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4분기가 되면 HBM 비중이 지금 요게 이제 한 12%였다면 이제는 한 30% 정도 30% 정도 차지할 거라고 하고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그 중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전체 30%의 반이니까 전체 15%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가 이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전에가 뭐 사실 얼마 안 됐었단 말이죠.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됐던 게 이제는 50%까지 커진다라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평균 판매 단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평균 판매 단가를 매우 잘 챙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분기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물론 이제 기사에는 전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를 보고 있자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도 못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이닉스가 유독 잘 버는 거라서 물론 거기가 못했다라는 게 당연히 잘했고 너무 축하하고 너무 훌륭한데 삼성전자도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의 ASP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것보다는 왜냐면 매출은 이제 또 범용이 지금 또 이제 4분기 되면 계절적으로 비수기니 뭐니 해가지고 또 안 나와요. 그럼 그거보다는 HBM은 뭐 계절적인 그게 아니라 지금 AI 쪽으로 잘 나가는 상품이니까 이게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매출은 많이 나오는 게 아닐지 몰라도 영업이익은 되게 잘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를 보면은 매출 전망치는 사실 뭐 요거에서 여기 영업이익이구나. 요 영업이익은 요거에서 요거 늘어나는 거고 매출액은 요거에서 요거거든요. 그럼 매출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영업이익은 꽤 커지죠. 그죠? 이 영업이익이 3조 8,600억짜리가 5조 7,2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한 점프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원래는 6조 후반대를 전망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뺄 게 있죠.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빼야 돼서 파운드리가 한 1조? 그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조 8천억 하던 게 원래는 6조 얼마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빼고 나니까 이제 5조 7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점프죠, 그죠? 물론 아쉽죠.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뭐 하이닉스보다 못 번다 이런 당연히 아쉽지만 디램 쪽에 뭐 HBM 제품 믹스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격에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걸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PBR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뭐 얼마가 될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당연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올라오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에도 지금 전망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뭐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제 아직 뭐 11월 초밖에 안 됐으니까 지나면서 또 앞으로 업데이트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얼마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바닥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 그만큼 얘도 이제 AI 쪽으로 반도체를 잘 또 이렇게 가고 있다 고도화되는 쪽으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얘가 못 가니까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4분기에 나오는 예상을 보면 이 가격대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 답답한 뭐 주가를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뭐 아주 뭐 락버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하방 지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